안녕하세요. 다정한 안부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매월 하나씩 올리기로 해서 지금 이 영상은 12월에 월간 다정한 안부가 될 텐데 너무 늦게 찾아와서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12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그게 참 많이 고민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올 1월 말에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어떤 계획 없이 시작을 해서 무척 우당탕탕 했고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봐주시는 정말 너무나 관대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11개월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만들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기획하고 싶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시도해 보기도 했고 찍은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담았거나 약간 연말 연시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 했던 저의 마음은 조금 뒤로 하고 조금은 차분해진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조금은 피로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책은 슬픔의 방문, 장희로 기자님 에세이예요. 이 책 이 뒷표지에 보면 슬픔의 자리에서 비로소 열리는 가능성에 관하여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들고 책 앞에 서곤 했다. 삶도, 세계도, 타인도, 나 자신조차도 책에 포개어 읽었다. 책은 내가 들고 온 슬픔이 쉴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었다. 슬픔의 얼굴은 구체적이었다. 나는 아프고 다친 채로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원했다. 고통으로 부서진 자리마다 열리는 가능성을 책 속에서 찾았다. 죽고 아프고 다치고 미친 사람들이 즐비한 책 사이를 헤매며 내 삶의 마디들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또 여기 띠지에 있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살아있는 일은 마음에 그렇게 몇 번이고 무덤을 만드는 일임을, 슬픔은 그 모든 일을 대표하는 감정이 돼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안다. 본문에 있는 말들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또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한 책은 바로 이 책도 정말 애정하는 책인데요. 라디오 PD님이신 정혜윤 PD님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이에요.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삶이 위태로울 때 쓸모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명백하다.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라. 아직 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유일한 희망의 말은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이다. 깨버려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할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비극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이제라도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주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반복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또 앞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당신은 타인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누리는지를 주로 볼 것이다. 우리는 타인이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린다는 생각에 고통을 받는다. 반면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게를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신의 고통으로 타인이 지고 있는 무게를 가늠해 보는 사람 또한 드물다. 하지만 아주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다르다. 그는 영혼의 바다를 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슬픈 세상의 기쁜 말, 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문장들이 아니었나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방문에서도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기어이 서글픔이 다정을 닮아간다.
피곤함이 평화를 닮아간다. 김소연, 너를 이루는 말들의 한 부분이에요. 서글픔과 피곤함이 기어이 가정과 평화를 닮아가는 일은 타인과 세상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통과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르겠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연결된다.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착 가라앉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 그림책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왜 운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인데 이제 계속 왜 운이 질문을 하고 그럼 답변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마음이 퐁 하고 이렇게 뭉클하고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 이 중에 한 부분에 아가가 울고 있으니까 왜 운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울어라고 답변을 하는데 왠지 알 것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껴안고 있고 창밖으로 아이가 왜 울어요? 질문을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답해요. 하루하루가 더 덥고 귀해서 울어. 너무 간단한 한 줄인데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문장들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문장이 쓰여 있기도 해요. 이 책을 저의 참 소중한 분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열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은 마음이 어려울 때 읽으면 되게 힘이 되고 어쩐지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림책이라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콘텐츠니까 제 사랑하는 존재들인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사실 저에게 이 채널과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제 삶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존재감으로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딱 오늘 누르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물론 제가 편집을 하면 되지만 제가 좀 편집하는 거를 힘들어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갈지 저도 약간 이렇게 긴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얼굴을 오픈하고 하는 채널이고 또 불특정한 누군가가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채널에서 제가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소망, 바람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되게 좋았고 여러분께 감사한 또 다른 이유가 전에 은유 작가님을 인터뷰로 뵌 적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기록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조금 더 선명한 해상도의 삶의 기록자가 되었다는 그 감각이 생겼거든요. 그냥 뭐랄까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을 언어화하고 또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누군가에게 이걸 말로 전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을 더 많이 탐구하고 조금 더 연마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노드라마처럼 독백처럼 혼자 하는 영상이었다면 봐주시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오래 할 동력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채널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힘을 드리고 싶어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영상도 좀 엄마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본가가 오랫동안 한 집에 살다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창고로 쓰던 방에 있던 예전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창고에서 엄마가 쓴 병원 일지를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병원 일지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목이 임지원 병원 일지로 해서 이제 날짜랑 요일이 쓰여 있어요.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 쓰여 있는데 이때 퇴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슬퍼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늘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제 자랑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항상 지원이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도 그냥 온 삶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저희 아빠는 굉장히 말수가 적고 표현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제가 붕어빵 좋아하는 거 아시고 맨날 붕어빵 사러 갈까? 붕어빵 사다 줄까? 커피 타줄까? 막 이렇게 계속 아빠만의 사랑 고백을 그렇게 이제 저한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이 병원 일지에서도 역시 모든 일기의 끝이 엄마의 기도로 끝나요. 지원이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리고 어서 빨리 쾌유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리고 어서 빨리 회복되어 종전처럼 걷고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그리고 또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끝에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층까지 가서 꽃도 보여주고 물고기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 병원 일지, 저의 병상 일지가 끝나는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꽃도 보여주고 물고기도 보여주었다. 네,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젊었던 엄마에게 아이가 아픈 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잖아요. 근데 담담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일상에서 그래도 또 예쁜 것, 고운 것, 좋은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그 마음과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역시 우리 엄마다. 내가 이런 우리 엄마를 닮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강 시인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시집입니다. 한강 작가님처럼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다정한 작가님도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정한 작가님의 시를 읽다 보면 어쩐지 굉장히 응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제목은 회복기의 노래예요. 회복기의 노래.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복기의 노래.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네. 산다는 게 뭘지,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들로 이렇게 조금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내 얼굴에 지나가는 햇빛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평온을 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느껴져가지고 이 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어떤 해석, 더 깊은 해석이 있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꽃길만 펼쳐질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에도 또 딛고 일어설 힘을 낼 수 있도록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따뜻함을 표현하고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더 좀 단단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 추위를 저 멀리 날려버릴 수 있는 난로 같은 따뜻한 말들로 우리 훈훈하게, 훈기나게 살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더 노력할게요. 그러면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또 만나요. 안녕!